네, 그 육군 무인기 사고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어제 관련 보도도 있었지만 이게 바람 때문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던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이 어떠한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육군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육군 군복과장입니다. 육군은 지난달 17일부터 중앙사고조사위를 구성하여 비행정보 녹화 영상 및 비행장 내 CCTV 영상, 비행 데이터 분석 등 사고 원인 및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적 과실 및 장비 결함, 장비 정비 체계, 공기강 해이 등의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으며 무인기의 자동 착륙 과정에서 1차 돌풍에 의한 비행체 급상승과 이후 활주로 착륙 시 2차 돌풍 및 측풍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 모 매체에서 보도했던 자동 착륙 시스템을 조종사가 인지하지 못해서 수동으로 착륙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해당 무인기는 2016년 최초 도입 시부터 자동 이착륙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착륙 과정에 조종사가 수동으로 개입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추가로 여쭈면은 그러니까 착륙 직후에 이게 멈췄어야 되는데 무인기가 오히려 급가속을 했고 불과 한 10여 초 만에 그 사고가 이뤄졌다. 저희가 이렇게 좀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속 90km가 120km가 되는 게 이게 바람 때문에 30km나 이게 급가속을 할 수 있는지 이거 좀 재원 찾아보면 길이 8m, 뭐 폭 16m, 탑재 중력 470kg 이게 뭐 한 경비행기 정도만의 크기라고 좀 상상이 되는데 이게 바람 때문이다라는 게 좀 사실 그렇게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자, 앞서서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인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1차적으로 돌풍에 의해서 상승이 되었습니다. 상승이 되었고 이걸 벌루밍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적으로 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강을 시도를 비행체가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경로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경로였기 때문에 하강 각도가 좀 급했고 그로 인한 위험을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재상승하려던 과정에서 2차 돌풍과 측면풍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바람만으로 그렇게 속도가 그만한 무게에 있는 그 물체가 속도를 상승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바람이 재상승 이게 기체가 자동적으로 비행체가 기체에 부딪힐 수 있을 바닥에 부딪힐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재상승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기체가 인식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측면풍과 돌풍으로 인해서 방향이 바뀌다 보니 속도가 상승된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예,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입니다. 무인기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풍과 측면풍 말씀하시는데 당시 풍향이 어땠는지 돌풍이라고만 하시니까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돌풍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당시 풍속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 풍속 현황을 제가 확인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향은요? 방향은 활주로로 착륙하는 데에서 우측으로 회전이 되었기 때문에 좌측에서 바람이 우측으로 불었습니다. 그러면 측면풍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돌풍과 측면풍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두 개의 바람이 있었다 그런 취지는 아니신 건가요? 2차 착륙 시에 불었던 것은 측면과 돌풍이 동시에 기체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풍이 있을 때 무인기 운용을 아마 제한할 텐데 그런 무인기 운용 관련해서 강풍 뭐 풍속 어느 정도 이상일 때 운용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관련해서 돌풍이나 강풍 같은 거를 예보를 통해서 사전에 인지하실 방법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운용 당시에 강풍이나 이런 것들은 운행에 제한이 되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다만 군 내에서는 지상풍,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 대책으로도 내놓았는데 지상의 급변풍을 측정할 수 있는 지상 급변풍 경고 시스템의 조기 설치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용을 2016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0년 동안 그런 급변풍을 예측하거나 예보할 수 있는 시스템 없이 지금 저희 자산을 운용을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도 될까요? 네, 현재까지 운영하는데 벌루밍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자꾸 좀 되묻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사고 요인 그 사고 조사 과정을 명확하게 뭐 제가 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쭙는 거라서 이게 조종사 인재 아니다, 관제 실수 아니다, 뭐 정비 미흡 아니다, 장비 결함도 아니다. 하나씩 이 요인을 소거하다 보니까 이제 외부 요인만 남아서 바람이다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사실 든 거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니고요. 네, 원인은 분명하게 돌풍에 의한 것들을 비행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다른 요인들을 제거하면서 남는 요인이 이거라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거는 좀 지나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의 격희양인데요. 그럼 이번 사고 관련해서 책임 혹은 징계 대상자는 없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적 과실이라든가 장비 정비 문제 등은 미식별되었기 때문에 조종사와 정비사 등에 대한 처벌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군의 재산적 피해는 얼마입니까? 현재 감가상각 등을 적용해서 확인한 것은 23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230억 원의 국민의 세금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군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 등을 보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님 하시죠. 네, 이데일리 김관영인데요. 그러면 그 당시 사고 당시에 사진을 보면 그 헬기 주기장하고 착륙하는 지점하고 조금 이격거리가 가까워 보이던데 그건 규정상 뭐 이렇게 좀 뭐 위반되거나 이런 건 없고 원래 그 상태에 있었던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확인했을 때는 주기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서요. 그게 문제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규정상 그렇게 이격거리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확인. 이격거리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육군산 말고 다른 거. 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